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목적은 금방 했고요. 누구 상호간? 개업, 공유 상호간에 이렇게 됐죠. 자, 정보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소 확립,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지정을 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지정요건 보겠습니다. 교재 157페이지 있어요. 지정요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 기본 조건이에요. 아마 그 박스 바로 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았나요? 자, 이거 원초적인 거 한번 설명드리죠. 여러분들이 통신사업자, 부가자 빼고, 통신사업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통신사업자. SK, 예. 그 다음에 KT, 떠오르죠? 이 SK나 KT가, 일단 원초적인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는 KT부터 시작했죠? KT가 뭘 했어요? 선 갖고 했죠. 그래서 이 KT를 유선통신사업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SK나 KT나 또 뭐 또 같이 하죠? 핸드폰. 핸드폰 무슨 사업자예요? 선이 없죠? 네, 이게 지금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선 갖고 하는 것을 유선통신사업자라고 그러고, 선 없이 지금 핸드폰은 무선통신사업자예요. 자,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통신사업자 이게 나오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사업자에 붙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붙어서. 기존 통신사업자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부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원초적인 시스템은 옛날 PC통신입니다. 요즘 이거 설명하면 이제 어려워요. PC통신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다 젊으신 분들은 좀 몰라, 지금. PC통신 아시는 분? 자, PC통신 뭐 있었어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줄줄줄 좀 몰라. 천리안, 하이텔, 라우너리 버리는 거. 저가 옛날에 PC통신 할 때는 4개 했었어요. 천리안, 하이텔, 라우너리, 그 다음에 삼성에서 유니텍 있었거든요. 4개를 예전에 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천리안 이런 거. 그 처음에 그 PC통신 할 때는요, 그거를 어디다가 꼽아서 하냐면 전화선을 모뎀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이 컴퓨터 뒤에다가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했었어요. 좀 기억나시나요? 원초적인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시스템은 바로 PC통신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싹 없어지고 인터넷망으로 바뀌었지만, 자, 바로 그때 그 PC통신 사업자들이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몰라도 돼요. 제가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 통신망은 언제부터 했냐면 94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94년도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94년도면 꽤 오래됐죠? 자, 연도수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요건으로서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개업공개사가 몇 명 이상 이용 신청이 되냐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강도, 시도에서 30명 이상. 그래서 숫자 5, 2, 3 기억해 놨어요. 500명 이상 이용해야 되고, 2개 이상의 특별시간에 수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씩 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대조해주면 됐다.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PC통신 컴퓨터 얘기를 했었죠?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죠? 그때 부동산 전문가 본인 중에 3명 이상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를 운영하는 거니까 컴퓨터 설비를 갖춰줘야지면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여기 조건을 갖췄으면 서류가 나오겠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자, 누가 지정해줘요?
158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가 지정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주죠. 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자, 날짜 나오죠? 며칠 이내? 30일.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줘요. 30일 날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정 신청을 누구한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걸 받아가지고 적합여부 판단한 다음에 며칠을 지정해준다? 30일. 지정서 교부합니다. 대장에 기재하고. 자, 그러면 지정됐어요. 그러면 이 지정받은 사람은 운영규정을 제정해줘야 돼요. 운영규정.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규정입니다. 이걸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요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3개월. 일단 큰 틀, 날짜라든가 요것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눈에 익혀두세요. 어차피 지금 다 기억 못해요. 자꾸 이제 다음에 한번 보면 또 기억나고 또 다음에 보면 기억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받으면 3개월 내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받아라. 변경은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운영규정을 요걸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됩니다. 운영규정 승인 있죠? 거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지정 운영규정 승인, 거기다가 위반 시 땡땡 지정 취소할 수 있고 500만 원 과태료. 자, 그러면 이제 운영하면서 정보망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159페이지에 나오죠?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거래정보사업자 정보망 운영하는 거죠? 자, 한방 운영하는 겁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게 위반하면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 1-1 거기는 그 현발까지 나오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의무가 나왔느냐 하는 거가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 궁금해 줘야 돼요. 도대체 이 의무가 왜 나왔지? 자, 이용 절차를 모르면 이게 왜 이런 의무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럼 이용 절차는 뭐죠? 정보망 이용 절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달라요. 자, A가 갑에게 물건 하나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럼 갑이 정보망에 올리겠죠? 이때 갑이 정보 올릴 때 내가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갑은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걸 줘요. 정보공개 의뢰서. 자,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자, 물건 내역 다 나와요.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한 장짜리 써요. 그 정보공개 의뢰서를 써가지고 이쪽으로 팩스로 보냅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누가 정보를 올려요? 이 정보망의 직원들이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어때요? 요즘 다 여러분 직방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다 물건 올리죠. 근데 이거는 왜 내가 물건을 모델로 해놨을까요? 일단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라 했죠? 94년도. 그때 여러분들은 살아 계셨었죠? 응. 살아 계셨죠? 그때 컴퓨터 했나요, 안 했나? 자, 94년도 때 부동산에 컴퓨터가 있는 집이 100집 중에서 1집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부시선 처음에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이런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너네들끼리 정보 교환해라. 라고 해놓습니다.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죠? 컴퓨터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부동산에다가 컴퓨터 사라, 뭐 해가지고, 그때부터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지네들도 모르는 거를 하라 그러면 허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우리가 올려줄게. 그거예요. 원래 이 시스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못 올리니까 우리가 올려줄게. 그래서 한 장짜리를 보내주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업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100%가 다 컴퓨터 갖고 있죠. 부동산에 컴퓨터 없는데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계약서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됐기 때문에 컴퓨터 없으면 안 돼요. 어쨌든. 아직도 어느 데는 수기로 쓰는 데가 있긴 하긴 한다더만. 근데, 자, 지금은 시스템이 쭉 바뀌어가지고 둘 다 공존합니다. 직접 올릴 수도 있고요.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바뀌었지만 처음으로 만든 시스템은 직접 올리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직접 올리지 않고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시스템을 보면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자, 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 의뢰받은 것만.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 자,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의뢰서가 오늘 2장 들어왔어요. 같은 아파트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거는 오늘 올려주고 한 사람 거는 사업소에 박아놓고 안 올려주면 그 올려준 사람만 유리하겠죠? 네. 제가 사실 그랬어요. 제가 이 정보방에 잠깐 근무했었거든요. 중개사 옆에 근무할 때. 좌천돼가지고. 원래 제가 이게 공인중개사 옆에서 근무할 때는 연구과라고 됐었어요. 연구과. 발음 잘못하면 연구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부서로 바꿨냐면 정책연구소로 이제 격상이 되는데 그때는 연구과에 조그만 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수랑 대판 싸워가지고 좌천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하니까 이거 작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일자리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개업중개사 의무. 자, 개업중개사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서를 통보하라 그랬습니다. 왜? 거래가 됐다는 걸 알려줘야지면 되겠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망 부분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159페이지 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가서 프린트물로 일단 할 텐데 교재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거짓 동그라미 써보세요. 운영정보 1년 3학 거짓자에다 동그라미, 운영자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정보.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3번에 저쪽 정보 있죠? 정보에 하나요, 정보. 첫 번째 줄 끝에 좀 있어요. 그치, 정보. 그 다음에 1년. 네 번째 1년. 그 다음에 3학. 자, 아까 지정을 누가 해준다 그랬어요? 지정을 국토교통 장관이 하죠? 그러니까 없애는 것도 국토정원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부정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아까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요거죠. 요거 위반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까지는 이제 아까 봐였고, 요거 한번 보죠.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일단 160페이지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정보망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래야 됐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정받으면 몇 년에 운영해야 된다? 1년 이내 운영을 해야지만 된다 그랬죠.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사망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다음 주에 프린트물로 해서 잠깐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보망 부분 일단 정리를 하고 그 160페이지에 보세요. 제2절 나오죠?
협회 설립이면 그 꼭대기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제2절로 여기다 했는데 꼭대기다가 크게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쓰세요. 제2절 협회 설립 및 업무 꼭대기. 자,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협회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목을 이렇게 좀 잘라서 해놨더라고 보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를 볼 건데, 공인중개사 협회는 누가 모인 단체? 누가 모인 단체? 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라고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라고 틀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 그렇게 크게 뭐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자질장소 품유지와 중개 관련된 제도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 자, 여기 그 이름도 교재 보세요. 설립을 하여야 한다 그랬나요? 할 수 있다 그랬나요? 설립 미추천했어요. 이거 좀 없네. 설립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 요 밑에 있죠.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임의 설립주의입니다. 강제 설립주의가 아니고 임의 설립주의. 자, 그러면 이제 협회 성격 또 하나.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협회 성격에 보니까 법인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 이렇게 돼 있죠? 자,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입니다. 여러분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구분했나요? 한번 한 적 있나요? 다른 과목에서 사단법인은 누가 모인 거? 뭐가 모인 거?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네, 맞아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 재단법인 할 때 출연한다 그래요. 출연한다. 자,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뭘로? 사단법인인데 영리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영리 목적이라면 상법이 정립됩니다. 영리라면. 근데 비영리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사단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협회는 인가주의입니다.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거예요. 자, 인가주의에 해당된다. 이게 시험 문제에 허가주의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겁니다. 허가하고 인가하고 차이점. 그냥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자, 요거는 허가는 제가 예전에 등록할 때 비교했어요. 이거는 재량적이에요. 요건을 갖춰도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적이고요. 인가는 요건을 갖추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속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차이점. 그리고 왜 시험 문제 허가와 인가가 나오느냐? 자, 민법에서는 자, 이게 원래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민법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 때 주무관체 허가를 받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라는 개념이 가끔 나오지만, 자, 협회는 허가가 아닌 것보다 인가다. 자, 그러면 협회 설립 절차를 보기죠. 절차.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161페이지. 누가 있어야 된다? 발기. 이건 세우는 사람이죠. 법인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법인을 세우는 사람을 발기인이라 그러고, 얘는 회원 몇 명 이상? 300명. 이 300명은 개업공개사에 해주면 되겠죠? 회원이니까. 얘네들이 뭐 해요?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날이랍니다. 정관 만드는 거예요. 자, 발기인들이 정관을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총회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총회하면 많이 듣는 거 있죠? 주주총회. 조합 아파트. 예, 그 무슨 뭐 조합 무슨 총회 있죠? 그럼 총회하면
누가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 조합원 다. 총회하면 싹 참석하는, 주주총회하면 주주가 다 참석하는 거죠. 이것도 창립총회니까 회원이, 해당 회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물론 이제 참석 못하면 위임시켜주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서울에서는 100명, 광역시 도에서는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600명이 돼줘야 되고요. 얘네들이 뭐 하냐면 정관을 의결하게 돼요. 과반수 찬성으로서. 자, 다시 한번 숫자 봅니다. 몇 명 이상 모여야 돼요? 600명. 서울에서 몇 명? 100명. 서울이 개업군에서 가장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합치면 우리나라 개업 공인 중에서 3분의 2가 여기서 다 있더라고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숫자 좀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고, 얘네들이 하는 일은 정관을 의견하는 거. 정관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들어요? 정관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들죠?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든다? 발기인들이 만들죠. 발기인들이 정관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 창립총회로 보내면 창립총회에서는 이 만든 것을 의결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 숫자. 얘네들의 역할과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의결했으면 인가주의라고 그랬죠? 국토교통은 인가를 받은 다음에 주된 사무소에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주된 사무소 중앙이거든요. 아무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 아니에요. 경기도에도 되고 전라도도 되고 경선도 돼요. 지금 현재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기 다 보면 다 서울에 집중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등기가 됨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봅시다. 자, 협회 조직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중앙에 주된 사무소 있고, 지부지회. 시도에 뭐를? 지부를. 시군구에 뭐를? 지회를 둘 수 있다. 자, 중앙회가 있고, 봉천동이 있어요. 중앙회는 있고, 서울특별시 뭐가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지부. 강동구 뭐 있죠? 지회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지부, 강동구 지회. 자, 이제 설치 뭐 신고, 지부는 시도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일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립 절차와 관련된 이제 조직들이에요. 자, 요 정도 하면 정리를, 협회 앞에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업무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한, 다음에 한번 언급하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자, 160페이지. 162 펴놨어요. 거기 보니까 공제 나오죠? 네, 공제 부분을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시다.